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29의 실기 2편을 강의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배회감지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대상자가 다니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전원과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배회감지기를 흐르는 물로 세척한다. 이성환법 장치 GPS 배회감지기를 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한다. GPS 장치를 침대 위에 올려놓는다. 네, 답은 그렇죠. 전원과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입니다. 1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대상자가 다니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다니는 곳에 설치해야겠죠. 배회 감지기를 흐르는 물로 세척한다. 다니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해서 틀렸고요. 배회 감지기를 흐르는 물로 세척한다. 예, 전자장치에 흐르는 물 타면 안 되겠죠. 예, GPS 배회 감지기를 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한다. 아닙니다. 보험공단에 할 필요가 없겠죠. 네, GPS 장치를 침대 위에 올려놓는다. 환자의 몸에 부착시켜 줘야겠죠. 네,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전원하고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전원과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입니다. 25번입니다. 변비를 호소하는 재가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은 흰쌀밥을 제공한다. 견과류 섭취를 제한한다.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사과 샐러드를 제공한다. 네, 답은 그냥 눈에 보이셨죠? 사과 샐러드를 제공한다. 26번입니다. 욕창에 있는 대상자의 침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따뜻한 전기요, 재봉선이 없는 면 시트, 풀먹인 무명 시트, 합성 섬유로 만든 이불 커버, 두껍고 무게감이 있는 이불. 네, 어떤 것이 정답이라는 게 보이셨죠? 재봉선이 없는 면 시트입니다. 나머지는 다 적당하지 않습니다. 27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당뇨병 대상자와 예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당뇨병 대상자입니다. 반드시 보호자도 동행한다. 걸을 때 보폭을 크게 한다. 대상자가 복용 중인 약과 사탕을 지참한다. 외출 시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일을 처리한다. 차량을 이용할 때 요양보호사는 뒷좌석에 앉아서 앞좌석에 앉은 대상자를 돕는다. 네, 답은요. 눈에 들어왔죠? 대상자가 복용 중인 약과 사탕을 지참한다입니다. 보호자가 동행할 필요는 없겠죠? 걸을 때 보폭을 당뇨병 환자에게 맞춰줘야 하겠죠? 사적인 일 아니고요. 차량용 시 요양보호사는 뒷좌석에 앉아 옆쪽에 앉아야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28번입니다. 다음 대화 중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공감적 반응입니다. 대상자 세월이 갈수록 후회되는 것도 많고 애롭고 재미있는 일도 없고 요양보호사 어디 불편한 것 있으세요? 부정적인 생각은 정신건강이 나빠요.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느끼는 건 정상이에요. 공감적 반응을 얘기할 때는 언제든지요. 대상자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공감해 주는 것. 그렇게 답을 고르시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후회되는 것도 많고 애롭고 재미없는 일도 많고라는 것을 한 번쯤 반복해 주고 거기에 공감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몇 번이겠습니까? 예.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 그렇죠? 외롭고 힘들고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 라고 하면서 공감 반응. 이와 똑같은 말을 한번 되풀이해 주면서 공감 반응하는 거예요. 네, 4번입니다.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옆에 앉아서 말한다. 대상자에게 커다란 소리로 말한다. 무표정한 얼굴로 말한다. 보청기의 입력은 낮게 출력은 크게 조절한다.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해시킨다. 정답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해시키고 이해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 옆에 앉아서 아니요 앞에서 눈을 보면서요. 대상자에게 커다란 소리, 큰 소리만 진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죠. 무표정한 얼굴 아니죠. 네, 표정을 사용해서 난청이기 때문에 잘 들리질 않으니까 대상자가 그렇죠. 요양보에서 얼굴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감지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보청기의 입력은 높게, 낮게니까 틀렸죠. 입력은 높게, 출력은 낮게 조절해 줍니다.
30번입니다. 주의력 결핍장애.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할 때 요양보호사의 태도로 올바른 것은 장소를 옮겨가며 이야기한다.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한 번에 여러 가지 내용을 말한다. 반말을 사용해서 친근감이 들도록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빠르게 말한다. 주의력 결핍인데 장소 옮겨가면서 이것저것 하면 더 산란하겠죠. 예, 답은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입니다. 31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물품마다 이름표 붙인다. 시간과 장소를 반복해서 말해준다. 대상자의 이름하고 존칭을 자주 불러준다.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까? 그렇죠. 진압력 장애를 가진 사람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몇 시인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 이 물건들의 이름을 잘 모르고, 심지어 자기 이름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자주 그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래서 자기 이름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무시하는지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존칭을 사용해 주는 거예요. 대상자 이름과 존칭, 여기는 어디, 시간은 몇 시, 이런 것들을 반복해 주는 거, 의사소통으로요. 진압력 장애자입니다. 요양보호 기록 시 준수상으로 옳은 것은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었다. 수차례 세면대에서 손 씻기를 도왔다. 아침 10시에 바나나 한 개를 전부 먹여드렸다. 오랜만에 텔레비전을 두세 시간 시청하였다. 변비 대상자가 며칠 만에 변을 보는 것을 도왔다. 네, 답이 들어왔죠? 3번이죠. 네, 아침 10시에 바나나 한 개를 전부 먹여드렸다. 1번은요. 기저귀를 자주 갈아드렸다. 자주. 몇 번 갈아드렸냐는 거죠. 네,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수차례 세면대에서 손 씻기를 도왔다. 수차례. 몇 차례. 이게 구체적이지 않죠. 오랜만에 텔레비전을 2시간이 시청했다. 오랜만에. 며칠 만에. 15일 만인지 3일 만인지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변비 대상자가 며칠 만에 변을 보는 것을 도왔다. 며칠 만에 변을 보았냐는 거죠. 15일 만에 보았는지 2일 만에 보았는지 며칠 만에 보았는지 구체적이지 않죠. 아침 10시에 바나나 한 개를 전부 먹여드렸다. 구체적이죠. 3번입니다. 33번입니다. 시설 대상자가 배뇨 조절이 안 되어 소변을 옷에 지렸을 때 대처 방법은 기저귀를 채워준다. 옷을 갈아입히고 안정시킨다. 1시간마다 이동변기를 데워준다. 즉시 창문을 여는 냄새를 제거한다.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서 모른 척한다. 답은요. 네, 옷을 갈아입히고 안정시킨다. 지렸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너무 빨리 기저귀를 채워준다든가 해서 어떤 기저귀 의존성을 높여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다른 답들은 다 아니란 건 아시겠죠? 옷을 갈아입히고 안정시켜 줍니다. 34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주간보호센터에서 반복적으로 집에 언제 가요? 라고 말할 때 적절한 대처 방법은 지금 밝으니 어두워지면 간다고 설명한다. 집에 아무도 없으니 조금 있다가 가자고 설명한다. 아들이 모시러 온다고 기다려보자고 말한다. 다른 어르신들과 공놀이를 하자고 한다. 시계를 보이지만 아직 시간이 안 되었다고 한다.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반복적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에 대한 어떤 적절한 대처 방법은 주요 환경을 완전히 바꿔줘 버린 겁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주요 환경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에 가자라고 말할 때 이것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하고 공놀이 하자 이렇게 주요 환경을 완전히 바꿔줘 버리는 거 이러한 대처 방법이 좋습니다. 34번에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36번 시설에 거주하는 치매 대상자에게 배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시설에 거주하는 치매 대상자가 배회할 때 실외에 배로를 만들어준다. 주소와 전화번호를 외우게 한다. 출입구에 배를 설치해서 드나드는 것을 관찰한다. 깔판을 여러 개 깔아놓는다.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답은 눈에 들어왔죠? 네. 출입구에다 배를 설치해서 드나드는 것을 관찰해 봐야 합니다. 37번입니다. 시설에서 치매 대상자가 같은 방을 쓰는 다른 대상자를 가리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저 옆에 있는 참 뻔뻔스러워 남의 집에 들어와 살면서
몇 달째 월세를 안 내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못 들은 척하면서 반응하지 않는다.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는지 확인한다. 월세 납입 증명서를 임의로 만들어서 보여준다. 시설에 있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킨다. 다른 대상자에게 귓속말로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해준다. 답은 그렇죠? 4번이죠. 시설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식해준다. 지금 이 대상자는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진압력 장애가 있죠. 내가 들어와 있는 곳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기 집인 줄 알고 월세 안 내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예, 지금 대상자는 시설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식시켜줘서 진압력 장애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38번입니다. 야간 근무 시 치매 대상자가 바지를 내리며 같이 잠을 자자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왜 저랑 자고 싶으세요라고 말한다. 먼저 가서 주무세요라고 하면서 하던 일을 계속한다. 그런 말씀하시면 좋아하는 사탕을 안 드릴 거예요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많이 외로우신가 봐요라고 하며 다독여준다. 못 들은 척하면서 무시한다. 예, 다른 것들에서는 대부분 치매 대상자에게 에, 뭐, 그, 뭡니까, 부정하는 말, 또는 훈계하는 말, 에, 뭐 이런 말들을 쓰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성희롱 또는 성과 관계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답을 찾을 때 단호하게 라는 표현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호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런 말씀하시면 좋아하는 사탕을 안 드릴 거리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좋아하는 사탕을 안 들으면서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사탕을 먹으려면 앞으로 그런 것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단호하게 말한다. 성적인 것과 관계될 때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39번입니다. 심의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은 대상자와 눈높이를 맞추고 이야기한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삼간다. 명사 대신 대명사를 사용한다. 대상자의 과거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대상자의 뒤에서 다가가면서 이야기한다. 답은요? 그렇죠. 대상자와 눈높이를 맞추고 이야기한다. 2, 3, 4, 5는 다 틀렸다는 걸 아시겠죠? 대상자와 눈높이를 맞추고 이야기한다가 답입니다. 40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말기 치매 대상자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말기 치매 대상자입니다. 요양보사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벌써 점심때가 되었어? 내가 점심을 먹었던가?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배고파 죽겠어. 밥 좀 줘. 우리 며느리가 나를 굶기고 있어. 정답은요? 그렇죠.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앵무새처럼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말기 치매 대상자의 특징은 예, 앵무새처럼 그 말을 똑같이 받아서 따라하는 것 정도밖에는 못합니다. 41번입니다. 경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와 다음 활동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것은 티귿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많이 말하기, 생선 가게에서 살 수 있는 생선 이름 대기. 자, 인지기능이 경증입니다. 그런데 디귿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많이 말하라. 생선 가게에서 살 수 있는 생선 이름을 대보라. 이거는 평상인도 쉬운 것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훈련하기 위한 것이에요? 예, 언어 유창성입니다. 그래서 41번은 4번이 답이겠습니다. 42번입니다. 대상자가 넘어지면서 발목을 심하게 접질려서 통증을 호소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보는 것은 항생제 투여, 종아리 마사지, 발목과 발등을 쭉 펴보게 한다. 발목을 움직여서 뼈를 맞춰본다. 통증 부위에 냉찜질한다. 네, 답은 5번이죠. 통증 부위에 냉찜질한다. 나머지는 다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43번입니다. 날카로운 물건에 베어서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팔을 부목으로 고정한다. 멸균꽂이로 출혈 부위를 눌러 지혈한다. 출혈 부위에 통증이 있는지 확인한다. 팔의 위치를 심장보다 낮게 한다. 폐에 따뜻한 물을 받아 출혈 부위를 담근다. 답은 눈에 들어오셨죠? 그렇습니다. 멸균꽂이로 출혈 부위를 눌러 지혈하죠. 일단 지혈하고 그리고서 어떤 이제 의료용을 할 수 있도록 간호사라든가 이쪽으로 보고를 해서 의료 처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먼저 일단은 손바닥이 찢어서 피가 나기 때문에 지혈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멸균꽂이로 출혈 부위를 눌러서 지혈한다.
44번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대상자의 기도 확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손가락을 넣어서 입을 벌린다.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린다. 등 밑에 베개를 받쳐 가슴을 높여준다. 머리를 다리보다 높게 유지한다. 답은요? 그렇습니다.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도가 확보가 되죠. 열려서요. 45번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상적인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전극 패드는 왼쪽 빗장뼈 아래와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에 붙인다. 제세동, 즉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의 몸에서 떨어진다. 분속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가슴 압박을 실시한다. 제세동 심장 충격 직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1의 비율로 실시한다. 자, 답은요. 뭡니까? 예, 그렇죠. 3번이죠. 예, 이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의 몸에서 떨어져야 합니다. 그럼 1번은 뭐가 틀렸는지 보죠. 정상적인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는 호흡도 없고 의식도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흡은 있으나 그랬으니까 이 부분이 틀려 있죠. 자, 2번 전극 패드는 왼쪽 빗장뼈 오른 아래와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에 붙인다 그랬는데요. 자, 오른쪽은 어디에 붙입니까? 쇄골뼈 아래입니다. 오른쪽은. 그러니까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에 그렇게 틀렸어요. 오른쪽은 빗장뼈라고도 하고 또는 쇄골뼈라고도 하는 이 위에 있죠. 그 쇄골뼈 아래에다 붙이고 왼쪽은 어디에 붙입니까? 겨드랑이 아래에요. 왼쪽은 빗장뼈 아래. 이게 틀린 거죠. 둘이 바뀌었어요. 오른쪽은 빗장뼈 아래. 이게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은 겨드랑이 아래. 왼쪽입니다. 이게 그렇게 돼야 돼요. 다음에 4번은 뭐가 틀렸나요? 분속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가슴 압박을 실시한다. 아니요. 분속 중이라는 음성 지시면 몸에서 떨어져야 돼요. 정상적인 어떤 이제 분석을 받아야겠죠. 자, 제세동 충격 직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1의 비율로 아닙니다. 30대 2의 비율로 실시합니다. 제세동으로 심장 충격이 받았으면 바로 가슴 압박을 들어가요. 가슴 압박 30번에 인공호흡 2번의 비율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요. 제세동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의 몸에서 떨어져 줘야 합니다. 45번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